이번에 저희 경매에서 처음으로 백자 달항아리가 출품됐어요. 이 백자 달항아리는 예전에 저희가 기획했었던 전시회도 출품이 물론 됐었지만 경매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지게 된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 작품은 30여 년 전에 도쿄의 아오야마라는 마치 서울의 인사동 거리 같은 거리에서 지금의 위탁자분께서 구매를 하셔서 그 당시에 문화재 환수를 하셨던 작품이에요. 저는 최근 들어서 조선시대의 이런 귀한 유물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저만의 방법인데요. 다랑아리 뒤에는 숙종이 있고 겸재 뒤에는 영조가 있고 단원 뒤에는 정조가 있다. 이 세 분은 딱 세 분이 123년에 집권을 하셨는데 그렇게 문화를 사랑했던 연달아 123년에 우리 조선의 문화에 꽃이 피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49회 옥션에 오시면 조선의 르네상스가 무엇인가, 백자 다랑아리, 겸재 정선의 작품, 단원 김웅도의 작품이 다 보실 수가 있죠. 백자 다랑아리는 조선의 최고의 미, 조선의 미라고 얘기를 지칭이 돼요. 해외에 있었던 도예가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있었던 우리의 제일교포라든지 모든 도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백자 다랑아리는 조선의 미다. 다랑아리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 독창성입니다. 이 동북아시아의 자국의 문화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중국, 한국, 일본 중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도자기로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습니다. 독창성이라는 건 다 같은 프로덕션을 해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독창성이에요. 중국에도 일본에도 미안하지만 이런 둥근 항아리는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고려든 조선이든 다랑아리는 이 시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선은 백자의 나라입니다 할 때 백자에는 어떤 게 가장 대표작일까요? 아마 그냥 일반인들에게 물어봐도 다랑아리라는 말은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다랑아리 자체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는 백자는 빛깔과 다랑아리는 우람한 형태죠. 경사님, 이 작품이 크기가 어떻게 되죠? 크기가 47cm가 넘는 47.5cm라고 네. 저희는 기재했고요. 네. 아주 47.5cm면 두 뼘이 넘습니다. 네. 네, 아주 크죠. 이 반씩 절개하여서 초벌구이를 한 다음 두 상하를 접합해서 1200도 이상에서 유약을 발라서 구웠을 때 첫 번째, 무너지기가 쉽고요. 두 번째,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그 불을 덜 주었다가는 이 빛깔이 이렇게 눈빛처럼 하얗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도자기라는 것이 불의 조화, 뭐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형태도 잘 갖추고 크고 빛깔도 좋고 유약도 반질반질 하려면 정말 몇 가지 요인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 작품의 장점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정말 백자의 빛깔이다. 이 말씀을 듣고 부정할 분들이 계실까 할 정도로 자신이 있는 빛깔이죠. 이 작품은 저는 개인적으로 빛깔이 다르다. 우유빛깔이라는 게 이거구나. 정말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결국은 우유빛깔 백자 다랑아리가 이번에 출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고, 이 접합부위, 뭐 어그러지는 부분도 한편으로는 이게 조선의 미구나라는 게 결국엔 남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도자기도 모르고 고물술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다랑아리를 보고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감동이 아니죠. 이 다랑아리를 꼭 보고 눈에 익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랑아리 모르는 분들이 안 계세요.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것이 다랑아리의 기준이다 이 설명을 할 바에는 저희 도록을 살펴보시면 수화 김한기 화백, 그리고 야나기 문혜우씨, 버나드 리치, 해곡 최순우 선생님들이 이런 분들께서 조선의 백자 중에 다랑아리에 대해서 극찬하신 그 남기신 유언들이 있으세요. 그 말들을 쭉 남겼는데 저는 버나드 리치가 다랑아리 한 점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한 말씀 남기신 게 제일 감동이었습니다. 아마 감동받으실 거예요. 나는 꿈을 안고 갑니다. 이 말보다 더 극찬이 있을까요? 이 작품을 보면 어떤 분이 나는 꿈을 안고 갑니다라고 하는 한국인이 또 나오기를 바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랑아리에 대한 해설이 없어요. 어떤 작품들을 다 봐도 모든 작품에 대한 해설을 쓰기 마련인데 이번 49회에 출품된 이런 조선 백자 대우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예전 분들이 항아리를 보시고 남겨놓은 그런 감상평만 여러 개를 소개했을 뿐입니다. 김한기 선생님의 전시가 있어요. 네. 거기에도 보면 김한기 선생님이 소장하고 계셨던 백자 다랑아리가 있고, 그리고 김한기 선생님이 그리셨던 작품들을 보면 백자 다랑아리들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아주 완벽하게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은 찌그러져도 있고 기울어져도 있고 그런 것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도상동 선생님의 작품에서도 그렇게 맞습니다.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이게 조선이구나. 아주 완벽하거나 아주 둥그런 뭐 일본의 도자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도자의 그 완벽성과 좀 다르게 우리는 여유롭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것 또한 아름다움이다, 그냥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 작품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선의 미술품은 완벽하지 않음으로써 더 완성된다고 저는 보고, 결국 그거를 최근에 수화 김한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시에도 남기셨지만 찌그러져 있고 조금은 삐뚤, 그게 결국은 조선이다 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선의 미는 바로 그런 융통성 있는 아름다움이, 여유 있는 아름다움이 이 작품 안에 묻어 있다고 생각해요.